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학년 여러분들 3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의고사라는 거 생소하고 낯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흔히 말하는 중간, 기말, 지필평가는 스타일이 좀 달랐기 때문에 또 너무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수능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실 분들은 이 모의고사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모의평가로. 그래서 모의고사인데 어떻게 문항이 좀 구성됐고 이번 3월 달께 난이도라든지 여러분이 정시 수능에 비중을 둘 때 앞으로 모의고사 어떻게 좀 공부하시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요번에 보셨던 3월 모의고사의 범위는 아직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게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이 문제 내용들은 좀 익숙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전 범위로 보셨거든요. 중학교 전체 범위로 보신 겁니다. 전체 범위로 치러졌고요. 자, 이제 문항을 보시게 되면 수학은 시간을 100분 동안 주고 여러분 30문제 푸셨죠? 그래서 수학은 30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 30문제 중에는 배점이 2점짜리가 있고요. 3점짜리가 있고요. 4점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 3학년 가셔가지고 선택 수학 하게 되면 그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2점짜리 문항 3개, 3점짜리 문항이 14개, 4점짜리 문항이 1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점짜리 3개로 해서 6점, 3점짜리 문항 14개로 42점, 그리고 13 이렇게 해서 또 52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딱 100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총점 100점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데 솔직히 난이도 같은 부분은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2점, 3점은 그래도 기본 개념 정도로는 다 항상 푸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서 모의고사를 치르시려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2점, 3점은 보통 기본 개념에 아주 쉬운 연산, 아주 정말 살짝 응용된 정도의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그냥 수포자 아니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2점, 3점은 다 선방하실 수 있습니다. 잘 푸실 수 있어요. 이건 2학년, 3학년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4점짜리 문항이 생각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4점짜리 난이도 같은 게 실제로 여러분 중학교 당시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왔다면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을 거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도 이 4점짜리 갖고서는 몇 년씩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요번에 치렀던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에 와서 모의고사라 불리는 시험의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 4점짜리도 사실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면은 보통 이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이라 부르는 이 네 개의 문항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제 29번, 30번 단답형이 있는, 그죠? 그리고 20번, 21번이 그걸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킬러 문항이다.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 준킬러 문항. 그리고 4점짜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 4개 정도, 3, 4개 정도는 거의 3점과 비슷비슷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 개념에서 약간 정도 응용된 거, 조금 더 응용된 거, 그리고 요 5개가 요 사이 정도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수능 때까지 공부하시면은 밑에 3번에 목표 등급별 전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까지 해내야 되겠다라는 좀 계획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치렀던 문제는 이렇게 됐었는데, 솔직히 난이도는 선생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점, 3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노력하면은 맞힐 수 있는 문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용을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거나, 그쵸?
까먹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2점과 3점은 굉장히 무난한 난이도였을 텐데 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요 좀 어려운 문항들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항들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좀 꺼려하는 내용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함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하 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우리 중학교가 항상 중학교가 1학기는 대수 파트입니다. 1학기가 대수 파트로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게 대수 파트였고요. 중학교 때 이제 2학기 부분 있죠. 항상 요게 도형이었죠. 이게 이제 기하 파트였는데 실제로 이 기하 파트에서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당시에 공부할 때도 내용이 생소하고 힘들었던 삼각비라든지 그쵸? 아니면 도형의 닮은 비를 닮음의 응용이라든지 그리고 원의 성질들로 이 기하가 좀 섞여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섞여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는 진위형 문제라고 해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을 고르는데 그쵸? 이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역을 잘 여러분이 증명을 해내셔야 그걸 이용해서 뭐 니은을 풀고 기역과 니은의 사실을 갖고 디귿을 푸는 것으로 이제 이게 좀 연계형으로 많이 바뀐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들도 꽤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2점, 3점은 무난하게 그래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억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는 있지만 잘 풀었을 것 같고 4점짜리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 당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내신 심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요 함수라든지 이 기하 파트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1학기 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잘하는데 2학기만 오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 내 얘기인가? 1학기 땐 잘하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데 비슷한 내용으로 듣고 비슷하게 준비했는데 2학기 도형 파트만 가면 좀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뭐 타고난 공간감적 능력도 있고 도형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이 도형에 대한 부분을 또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실히 함수랑 기하 파트로 아까 말씀드린 삼각비, 닮음의 활용이라든지 그쵸?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고1이죠. 고1 때 배우시는 게 수학 상과 수학 하를 배우시고요.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시게 되면 이제 수학 1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2를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공통으로 누구나 다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면 확률과 통계, 일명 확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적분. 이 미적분은 수2의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통은 좀 독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도형들만 있는 기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과 이 셋 중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으로 돼 있는 거 중에서 수원, 수2 요거는 이제 74점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신 걸로 26점이 돼서 이렇게 100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2학년 때까지는 선택수학이 이제 보통 안 하고 수원, 수2까지 범위가 나오니까 그때는 선택수학 하시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상과 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수능에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 때부터 배우시는 수학 1, 수학 2가 공통 범위로 이제 출제되는 건데 그럼 고등학교 녀석을 안 해도 되냐? 당연히 아니죠. 수학은 나선형 구조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게 부족하면 고등학교 거 하다가 또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 해두셔야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원, 수2, 확통, 미적, 기하가 부드럽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여러분 3월, 뭐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 치르게 되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좀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 자체의 시스템이 아직은 되게
낯설 겁니다. 낯설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문항들 구성돼 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이게 수능에 출제되는구나 해서 범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흔히 상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줄 세우기가 되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근데 누구나 선생님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목표 등급을 일단 저 중간보다 좀 이상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 4등급 정도로 한번 진입을 한다라고 목표를 했을 때는 저 위에 나와 있었던 2점과 3점 문항 중에서 뭐 실수로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2, 3점 문항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정답률을 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수포자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이제 4점짜리가 처음부터 응용력 있는 요런 9개는 풀기 힘들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 3점을 다 풀고 4점짜리를 한 번으로 다 찍으셔도 4등급은 나옵니다. 네. 운 좋으면 3등급 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찍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응용돼 있지만 내가 풀 수 있는 4점을 한 3, 4개 정도만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을 이미 체크하더라도 3, 4등급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건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느끼실 거예요. 2, 3학년 가셔도.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이런 부분들 킬러 문항에서 문제 하나라도 풀 수 있을 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1, 2등급을 향한 상위권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그렇죠? 그때마다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로 출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선행보다는 그 학년에 맞는 심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조금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해설의 도움, 바로 영상으로 피드백을 받기를 좀 원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인터넷이나 그렇죠?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편해진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나중에 킬러 문항이라든지 어려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갖고 1시간 괜찮아요. 뭐 하루 종일 괜찮아요.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2점, 3점은 가뿐히 푸는데 4점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분들은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차근차근히 선행도 당연히 하면 좋죠. 선행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분명히 편하게 들을 수 있긴 하죠. 좋은 도구입니다. 선행을 하시되 학년 심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학교마다 내신 심화로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첫 시험 보시면 중학교 때 평균이랑 많이 다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앞자리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걸 보시게 되면 부모님도 당황하고 스스로 당황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드렸지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의고사를 치르시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까지 고등학교 2, 3학년이 보는 동안 1학년도 똑같이 그 월에 치릅니다. 물론 이제 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랑 인천광역시에서 나눠가면서 이제 출제하거든요. 평가원 6월, 9월은 11월까지는 제외하더라도 3학년 분들이 그때는 지역마다 보는 학교, 뭐 경기도 미실시, 뭐 서울 미실시 이렇게 되는 데는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문제는 또 EBS 고등에 다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보시면 좋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 내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스타일은 좀 다를지언정.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여러분이 중학교 전체 범위를 봤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에 탁 와닿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을 목표로 나중에 수능 최저에서 수학의 비중을 두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앞으로도 한 번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꼭 오답 정리하시고 피드백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도 깊이 고민하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분들 3월에 모의고사 분석은 이렇게 맞춰드릴 거고요. 선생님 이제 6월 달에 또 9월 달에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시는 것도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이 출제될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문항 분석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내가 학년 심화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또 나중에 선택수학도 내가 하게 되는구나 라는 큰 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6월달 모의고사 때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화이팅 해주세요.